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6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선화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영식 의원님의 헌신과 발자취를 깊이 기리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으로 오신 방청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상북도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경상북도 공직자 여러분, 정말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2022년 8월 25일 날 도정질문에서 요청드린 경상북도 장애인 가족복합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을 돌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방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청년은 떠나고 지역은 낡아가고 산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 자유 특구 관련입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천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 자유 특구 실정 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 특구는 지난 4년의 실정 특례에 이어 총 7년간의 특구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4년간 김천시는 스마트 그린 물류 실정을 통해 조달청 혁신 제품을 등록을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과의 수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갈망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특례 연장 3년 임시 허가 기간입니다. 앞선 4년과는 달리 당장 올해 8월부터 특례 혜택이 중단됩니다. 먼저 재정 지원이 사라집니다. 중기부와 산업부에서 지원받던 국비 예산이 전액 끊기면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R&D 등을 사실상 지방정부가 떠맡아야 합니다. 부가적인 지원도 축소됩니다. 그동안 경북 테크노파크 중심의 기술 컨설팅 지원체가 종료되면서 특구 내 기업들은 앞으로 기술 개발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축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구 생태계 자체가 재정적 기술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천시 단독으로 실정 유지와 기업 지원을 지속할 여력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천 특구는 하나의 지역 개발 정책을 넘어 친환경, 디지털, 사물 인터넷 기반의 배송 시스템을 실정하는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입니다. 김천에서 전국 최초 3륜 전기자전거 주행을 성공하였고 공영주차장 내 생활물류 복합 거점센터를 설치하며 제도 혁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과 생활물류 배송 체계의 혁신을 주도한 선도 사례로도 평가됩니다. 지금은 경북이 물류 분야의 혁신 기술을 선도해 나갈 절호의 기회이자 정책적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정이 작은 실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검증의 시간이 되려면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정 차원의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실정 특례 임시 허가 3년은 스마트 그린 물류 실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상북도와 김천시, 경북 테크노파크,
참여기업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현행 자전거법과 주차장법 개정 건의를 비롯한 R&D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상북도 차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김천 특구에서 검증된 실정 기술은 이미 기술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선도 기술과 인프라를 포항, 구미, 안동 등 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하여 경북형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경북도의 강력 확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4년에 걸쳐 특구 참여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 고도화와 제품 양산 등을 자체적인 역량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특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년 지원 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그 한복판에 우리 경상북도가 서 있습니다. 도내 고령 인구 비율은 이미 26%를 넘어섰고 일부 시군에서는 40%를 초과하면서 고령화의 충격이 지역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인복지 확대를 넘어 인생의 각 전환기를 맞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세대는 지금까지 정책의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신중년입니다. 신중년은 통상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를 아우르며 사회와 경제의 중심축으로 활동한 주력 세대입니다. 보시는 표에서처럼 우리나라 인구에서 신중년은 25.1%이지만 경상북도는 26.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경상북도 인구에서 신중년은 1위로 청년, 노인 등에 비해 더 높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년퇴직과 함께 생애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면서도 마땅한 정책적 뒷받침 없이 혼자서 이 과도기를 감내해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신중년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청년에게는 고용과 창업, 주거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제공되고 있고 노인에게는 돌봄과 건강, 여가 중심의 복지 지원 체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축 사이에 있는 신중년은 체계적인 행정과 정책이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사업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내 청년은 80세계, 노인은 23개의 지원 사업이 있지만 신중년은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에서는 청년은 306억 원, 노인은 684억 원에 비해 신중년은 겨우 23억 정도입니다. 신중년은 퇴직 이후 급격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 등을 경험합니다.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창업 또한 정부 부족과 정책 접근이 어려워서 실패율이 높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위기를 인식하고 신중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 공모나 위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지역 차원의 통합정책으로 정착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가 존재하나 선언적 조문에 거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경상북도 신중년들은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시군에서는 포항을 시작으로 경주, 김천에 신중년 사관학교를 설립해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이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상북도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경상북도 신, 중, 연 생애 전환을 위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신중년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경상북도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역 전략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는 신중년의 퇴직 이후 재취업, 정서회복, 사회참여 등 다양한 전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체 종합계획 또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둘째,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신중년 대상 공모 및 위탁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도 자체 예산과 중장기 종합 실행 계획을 수반하는 경북형 신중년 생애 전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음으로 대구권 광역철철 2단계 김천 구미 구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경북을 연결하는 대경선 광역철도 1단계 구간이 마침내 개통되었습니다. 구미에서 대구, 경산까지 총 연장 61.8km 구간을 잇는 9개의 역을 경유하며 출퇴근 시간에는 19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지역 주민들의 통근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올해 7월에 발표한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대경선 개통 이후 누적 이용객 수는 약 253만 명, 하루 평균 14,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약 8,000명이 새로운 철도 수요로 분석되며 이는 기존 교통수단에서 철도로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대구역, 구미역, 경산역 등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소비 활동과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상권 활성화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 즉 김천역과 구미역을 잇는 총 연장 22.9km의 철도 신설사업은 그 연속선상에서 반드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단계 구간은 기존의 중부 내륙선, 경북선, 대경선 간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전체에게 광역철도라는 실질적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사전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국토부가 수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BC값이 예타 신청 기준인 0.7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제성 외의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AHP 평가에서 정성적 요소를 반영해 종합점수 0.5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반기 내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 철도사업은 수도권과 달리 경제성 지표에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명확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책무와 비수도권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철도망 확대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경상북도는 대경선 2단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경선 2단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경상북도는 정성적인 요소인 지역균형 발전, 정책성 등을 어떻게 강조할 계획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논리 보강 및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경선 1단계 개통 이후 강력철도의 파급 효과가 인정된 만큼
2단계 사업의 지연은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광역철도망 완성을 통한 경부 서부권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관님과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고용 확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임종식 교육관님께서는 경상북도청 장애예술단을 창단을 하고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러한 노력이 특수교육 현장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예 특수교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8개의 특수학교에서 1,534명의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아주 유일한 통로입니다. 가족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특수교육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첫째, 가밀합격과 교원 부족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도 특수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192명, 학급당 학생 수는 5.8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1명으로 전국 평균 2.7명에 웃돕니다. 이 수치는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가 맡아야 하는 학생 수가 많아 세심한 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학생들은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하고는 달리 생활지도도 재활치료도 정서 지원까지도 해줘야 됩니다. 교사의 부담이 커질수록 결국 교사도 힘들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건력 불균형과 장거리 통학 문제입니다. 안동, 포항, 경주 등 시단위 지역의 특수학교가 집중되어 있어서 영양, 봉화, 울진, 김천 등 시군 단위의 지역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시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몸이 불편해서 가까이 가야 될 불편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자기 시군을 넘어서 타지 학교로 가야 합니다. 왕복 2-3시간씩 타 시군으로 힘겹게 통합하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배려받아야 할 아이들은 매일 시군을 넘나들며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 모순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제도가 만든 명백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가 멀리 떨어지다 보니 많은 학부모들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운전대를 잡고 초, 중, 고 14년 동안 긴 통학길을 부모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눈길과 산길을 마주쳐야 되고 안전사고, 위험성과 아이들의 정서적 소외감은 더 커집니다. 셋째, 신설특수학교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협력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신설특수학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과 지역사회의 세심한 조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설립을 앞두고 낯선 시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더 적극적이고 세심히 나서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 특수학교의 필요성과 역할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 체육관 등은 문을 열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라면 그 학교는 부담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숨쉬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관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감일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교원 학충과 학급 규모 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력 불균형과 장거리 통학 문제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2~3시간씩 통학해야 하는 현실, 이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 배치와 통학 지원을 위한 분명한 실행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설 특수학교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사회 협력과 인식 개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과의 협력과 갈등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전략과 일정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가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예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